자, 이번 시간 6월 민주항쟁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두환 정부, 그래서 5공화국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이제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자, 이 5공화국은 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왜 대통령을 니들 마음대로 간선제로 뽑느냐?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간선제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계속 민주주의는 억압당하고요. 그렇죠? 그 시위가 어디? 대학가에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자, 1897년 1월 달에 1897년? 1987년 1월 달에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문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문을 당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문치사 사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죠. 우리가 수사관인데 수사를 직접 했다. 근데 여기 말만 했다 이거죠. 말만 했는데 네가 했지? 안 했다고. 막 계속 했냐고 그러면 안 했다고. 이제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테이블을 탁 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소리에 놀래서 심장마비로 하고 죽었다.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말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사체라도 부검해야 되니까 줘라라고 해서 계속 이것도 몇 달 동안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부검을 하려고 배를 딱 갈랐더니 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물고문으로 바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역시 대통령 간선제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로 계속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 사람들이 왜 이래? 참 안 돼. 자,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정부에서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원 조치, 이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호원, 보호하겠다. 우리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전국적인 항쟁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시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6월 달에 이 서울에 대학생들이 막 시위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6월 9일에 그 이한열이라는 또 연세 대학생이 또 그 시위를 하다가 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해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결국엔 7월 달에 죽었는데, 자,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도대체가 안 된다. 일어나자 그러면서 6월 10일 날 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 민주항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미는 것도 강경 진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밀다가 안 된다. 이건 사람 다 죽이게 생긴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양거로 3번의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그래서 기억반 배경.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선제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어요. 자, 니은번 전개. 그래서 야당과 제야연합기구인 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과 호원철폐 뭔지 아시겠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것을 외우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6월 10일 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진압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외 언론에서도 대거 막 보도가 되니까요.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귿번 볼까요? 6.29 선언. 민주정의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가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7년 10월 달에 그 개헌이 있는데 9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단임제로, 그렇죠? 대통령 단임. 몇 년 단임? 지금 5년 단임이잖아요. 그렇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게 되니 이 시점부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뭡니까?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누가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로 대통령 당선이 되는 그 시점부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6공화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서 보시면요. 제6공화국이 출현했어요. 제6공화국입니다. 자, 제6공화국. 이제 제6공화국도는 좀 편합니다. 이거 설명드려야죠. 6월 민주항쟁 시험이 나오면요. 배경이 뭡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배경. 4.13 호원 조치예요. 정부에서 4월 13일 날 호원 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민주항쟁이 터지게 된 것이고,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뭡니까? 6.29 선언.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4번 시험 보면 2.5번 내지 3번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배경과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밑줄 치셔야 돼요. 노태우 정부에서 쭉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4번에 외교 정책이 있는데, 자, 서울 올림픽. 그래서 1988년에 자, 정부자는 뺄게요. 노태우 정부에서 뭡니까?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공리에 끝이 났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당시에 공산 정권이었던 중국과 소련, 이들과는 우리가 그 외교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절 국가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소련과 1990년 그리고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북방 외교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방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1988년이 있죠. 자, 대북 정책인데요. 외워두셔야 돼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시험 엄청 잘 나와요.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부에서 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19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남과 북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것. 1991년 또 있어요.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자, 이제부터 한반도에 핵이 없다라는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1991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옵니다. 자, 김영삼 정부, 그래서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동그라미 2번 정책에서 금융실명제 빼놓을 수가 없죠. 1993년에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본명으로, 그렇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이나 이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왜 시행했습니까? 그 은닉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거죠. 자, 디귿번에 또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니 이것이 누구 때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OECD에 가입했으니 1996년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김영삼 정부인데요. 여기에서 1995년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건물 왜 지금까지 있느냐? 없애버려라. 그래서 철거했고, 그리고 이제 1996년에 초등학교로 개칭하죠. 그때까지도 무엇이 있었느냐? 국민학교가 있었다니까요. 저 국민학교 나왔어요. 한국신민학교를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개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12 사태 군사 반란이었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전면 구속 기소해요. 누구?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1심에서 사형, 그리고 노태우가 무기. 1심. 그러니까 이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되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2심에서 또 뭐 잘한 게 있다고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전두환이 또 무기로 감형되고요. 그리고 노태우가 25년형으로 또 감형돼요. 자, 이렇게 확정돼서 이제 복역하고 있을 때 김영삼 정부 정권 말기에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사면하고 복권시켜줘요. 그게 실수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에 외환 위기가 닥칩니다. 1997년에 IMF가 찾아와요. 그래서 IMF 이전에는요, 엄청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니까. 어디 기업체, 사기업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하면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년이 보장된 회사, 사기업 보셨어요? 뭐 드물죠. 있긴 있어도. 그렇죠? 예전엔 정년이 다 보장됐어요. 뭐 정년 퇴직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고채가 바닥이 나서 IMF에 돈을 빌렸으면서 일종의 이제 경제 내정인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에서 돈 빨리 갚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 빚을 순식간에 갚았죠. 이것이 완전히 기네스에 오를 속도인데 IMF에서도 깜짝 놀랐죠. 이 정도 속도로 외채를 상환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IMF 이후에 지금까지 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389쪽으로 갑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인데요. 김대중 정부의 동그라미 2번 정책에서 니은번 보세요. 외환 위기가 극복됐죠.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채를 상환합니다. 1997년에 우리가 돈을 빌렸었고 2001년에 외채를 상환했다.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했다? 금모기 운동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1905년 때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1905년에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했잖아요. 그렇죠? 1997년에 우리가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국가 빚을 갚다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흐지부지하고 실패가 됐지만 지금은 성공했죠. 금모기 운동. 자, 동그라미 3번 대북 정책, 기억번 햇볕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평양으로 가서 당시에 누굽니까? 김정일 그때 직책이 국방위원장이었었죠. 그래서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시행을 했으니 이 전 세계 언론에서 아주 그냥 프레시가 터졌죠. 팍팍팍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어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평화통일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됐죠. 이것이 뭡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양거로 4번의 노무현 정부인데요. 동그라미 2번의 정책. 그래서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니은번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2007년에
또 한 번 북한으로 가게 되니 이것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자라는 이 선언을 또 발표를 하는데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양가로 5번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요. 양가로 6번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현재는 이제 7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됐죠.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양가로 6번에 박근혜 정부는 유례 없던 탄핵 정국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국정농단, 그래서 국정이 하여튼 그냥 국정이 마비 상태였어요. 국정이 그래서 엉망진창이어서 그 전국의 그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촛불을 들고 하면서 촛불이 불타오르면서 결국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 396쪽으로 갑니다. 자, 북한 정권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 정권보다 통일 정책을 공부합시다. 북한 정권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2번에 통일 정책의 추진인데요. 통일 정책 1950년대입니다. 1공화국 때죠. 1950년대 지금 50년부터 뭐가 터졌어요?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렇죠? 대화 단절.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는 또 뭡니까? 뼛속까지 반공이었죠. 반공. 얘들하고 대화할 애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치워버렸으니까 남북 대화가 단절되었다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으로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공화국이 등장을 했을 때요.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거래 2번에 1960년대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인데 동그라미 2번에 정부 여당 사람들은 일부 여당 사람들은 자 UN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해서 통일정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서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피켓을 들고 판문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대표가 모여서 학생회담을 개최를 하자.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97쪽 5.16 군사정변이죠. 싹 다 무너집니다. 이런 거 뭐 시끄러 이제 북진이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1970년대로 오게 되는데요. 1970년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4 남북 공동성명. 우리가 정치편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외우시라고 했어요. 세 개 뭐라고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외우세요.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시험 4번 보면 2.5번 나오는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자, 이 계기로요. 무엇이 설치됩니까?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받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74년에 3대 원칙이 있었는데 남북한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불가침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양과리 2번에 그 1980년대 통일 정책.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하니 그것이 언제입니까? 1985년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자, 이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이 와서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중요한 것은 누구 때냐? 전두환 정부 때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이산가족 추진을 했었고 상봉을 했었다라는 거 시험에 또 잘 나오고 쭉 내려가세요. 1990년대 통일정책. 1991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1991년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외우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그래서 최초의 남북한 공식 합의였어요.
화해, 불가침, 민족 내부의 교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 불가침, 민족 교류의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얘기가 나오면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뭡니까? 7.4남북 공동성명 꼭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막 지금 제가 안 읽어드린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어. 이렇게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외 거가 나오면 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세요. 그렇죠?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남북 기본서 기본 합의서 채택. 기본서는 재책이고요.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채택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일 91년 이후 그렇죠. 85년부터 막 바쁘게 남북한이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김일성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난리가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냥 막 거리에 여러분들 영화 옛날 영화 보시면 호해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 뿌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날 그랬어요. 와 그날 뭐 호해요 그러면 막 뿌리는데 길거리에서 딱 봐 김일성 사망. 전쟁 나는 줄 알았지. 그때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랬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김일성이 사망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조문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 조문 와야지. 결국에 우리가 조문을 못 갔죠. 안 갔죠. 못 간 게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안 가자니 지금 이 정책이 통일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어쩔까 그러다가 안 갔습니다. 이게 조문 파동이라는 건데 이때부터 남북 관계가 엄청 안 좋아져요. 이 북한 놈들, 이 남한 놈들이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요 햇볕 정책으로 돌아서지요. 이 햇볕 정책 그래서 자 북한을 도와주기로 하게 되는 거죠.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398쪽. 2000년 이후에 정책이라고 해서 2000년에요. 6월 15일 날 그렇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다? 제1차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막 통일 정책을 막 쏟아내고 북한도 쏟아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는요 통일국가를 원했어요. 그래서 1정부 한민족, 1민족, 1국가, 1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라는 우리의 주장인데 북한의 주장은 사뭇 틀리죠. 자, 1민족. 맞죠? 우리 단일민족이니까 1민족인데 2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북한 정부가 있고 남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하고 뭐가 틀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북한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연방 정부로 가자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이제 북한 주장이었고 우리 측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니들이 얘기하는 거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일정 부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합의를 한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2002년에 개성공업 지구법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법을 만들어요. 이것은 북한 애들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2000년에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000년에는 또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연결을 하자라는 합의를 보고요. 또 동해선 합의도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추상적으로라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이것은 뭡니까? 제2차 남북 정상회의였다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어요. 1차는 김대중 정부 때고 2차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어디로 갔습니까?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서 정상회의를 2차례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냐? 자, 마지막 단원이네요. 그렇죠? 404쪽으로 갑니다. 404쪽.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원까지 왔어요.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단원. 이것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죠. 문제도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강의합니까? 그렇죠? 자, 이제 404쪽의 경제. 현대 경제편입니다. 경제편부터 문화편까지. 자, 이제 첫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현대 경제 발전이죠. 자, 양과로 1번에 경제 정책에서 300산업이 있어요. 여러분,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산업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953년에 전쟁이 끝났죠.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됐어요.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 중후반 되면요, 미국 애들이요, 야, 우리가 도와줄게. 밀, 면, 설탕 이런 걸 주면서요, 자, 요거 가지고 니들 국민들하고 먹고 살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무상 원조를 해줬는데요,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공업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밀, 그 제분, 면, 그 섬유, 설탕, 제당, 자, 이렇게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윤을 추구했단 말이죠. 이 이른바 세 가지 흰색 산업, 300산업이에요. 이렇게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300산업이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화폐 개혁인데요. 예전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 몰라서 책에는 넣어놨는데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화폐 개혁. 그래서 니은번 보세요. 제1차, 제2차가 있어요. 니은번 1차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 단위의 화폐가 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을 1환으로 바꾸게 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축소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쟁 때 돈이 필요하니까 막 찍어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 단위를 환 단위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굽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 들어서요,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간단하죠. 지금 돈을 어떻게 만들지? 돈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렇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환이 있네. 환을 10환을 1원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이 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화폐 개혁이에요. 그래서 두 차례 있었다. 1차, 2차 화폐. 그래서 1차는 이승만 정부 때 원에서 환으로 갔고, 누굽니까? 박정희 정부 때 환에서 원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원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사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차 1962년에서 66년까지.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이루어지는 이 경제개발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2차 산업이 2차 개발 계획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한 일도 많고. 그래서 1, 2차는 간단한 거 있죠. 경공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공업, 기간산업, 뭐 운동화라든가 섬유, 이런 기간산업을 발전을 시키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출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이 아래는요,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차에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뭔지 아세요? 1970년에 있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열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네, 새마을 운동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촌을 개혁해서 농촌을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농촌 개혁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농촌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와, 의식적으로 굉장히 괜찮네. 열심히 노동을 독려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 좋네. 자, 도시로 확장시키자. 그래서 도시로 확대되는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2차, 이 1970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경부고속국도. 여러분들이 흔히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거 있죠? 경부고속국도가 이 2차 산업 당시에 1970년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3차에 보세요. 3차에 보시면 중화학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화학공업 맨 끝에 보시면 1973년에 포항제철이 준공이 돼요. 포항제철. 그래서 3차 산업 때 포항제철이 준공이 됐구나. 자, 4차에선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1977년에 우리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자, 박정희 정부에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엄청나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2차 새마을운동 경부고속, 그리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요거까지는 외워두세요. 포항제철 난 기억하기 싫은데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니은번 표 아래 보실게요. 성과 경부고속도로 개통됐고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보다 못했던 경제가 우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OECD에 가입하는 경제 성장 국가,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나일강의 기적을 빗대서, 그렇죠? 자,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었다. 나라는 잘 사는데 백성들은 힘들어요. 국민들은 힘들다 말이죠. 임금 낮췄죠. 그 가격 다운 시켰죠. 뭐 먹고 살란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3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그래서 3조 호황이 있었는데 요건 언제입니까? 1980년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후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세계 경제의 호황기여서 반사적 이익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 저 끝에 보면 KTX 고속철도가 지금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전에 고속철도 없을 때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보통 6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건데 지금 금방 가죠. 왜 그래요? KTX. 그래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2004년에 KTX가 개통됐다라는 거예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고요. 외환위기가 있었죠. 1997년 IMF가 터집니다.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졌고, 외채 상환은 언제? 김대중 정부 때 2001년에 외채 상환을 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금모기 운동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405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새마을운동이 있지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었던 그 농촌 개발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1980년대 이후에 니은번에 쌀 시장이 개방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됐고요. 자, WTO를 출범시켰는데 또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양괄호 2번에 노동운동이 있는데 기억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970년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봐야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저임금이냐? 그리고 노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인권을 보장해달라.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몸에 휘발유.
기름을 붓고 분신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고 79년에 YH 무형노동운동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1980년대 가면서 민주화가 보편화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노동운동이 또 활성화가 더더욱이 됩니다. 자, 양괄호 3번에 사회보장정책이 있는데 니은번에 의료보험 제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의료보험 제도. 그래서 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지만 아무튼 똑같은 얘기죠. 디귿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시켜줘야죠. 안 그러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또 만들었고요. 자, 맨 아래 보시면 현대문화의 동향입니다. 양괄호 1번의 교육활동인데 미군 정기 633학제예요.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를 했었고 그 아래 보시면 또 1980년대 뭐가 있었냐면 과외 금지가 있었어요. 1980년에 언제요? 79년 12.16 사태 그리고 12.12 사태 그렇죠? 그 다음에 80년 딱 넘어왔어요. 안정이 필요하죠. 이제 과외 금지야. 뭐예요? 사교육 금지. 그래서 학원이 불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법 과외가 판을 쳤어요. 불법 과외가 엄청나게 판을 쳤다라는 거죠. 이 신군부에서 그 과외 금지 조칙을 내렸다라는 거죠. 중학교 의무 교육이었고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406쪽입니다. 됐어요. 쭉 내려가서 그 빨간 글씨가 보일 거예요. 체육활동. 그래서 1980년대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호돌이. 호랑이가 이렇게 이제 그 페랭이 쓰고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몰라요? 모르면 호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고. 그리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가 있어요. 노래 엄청 잘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인데 88년 88 서울올림픽 주제가 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88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호주 시드니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최초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도 열렸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끝냈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막 책을 찢어버리고 싶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합격을 한 다음에 그러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수업보다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빨리 덮어 있지. 기분 나빠요. 공부지 그만해. 다 했어.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제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시험지가요. 이렇게 있는데 시험지를 받으면요 올 컬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그래서 한 페이지에 4문제. 그럼 12페이지니까 몇 개요? 48이죠. 그래서 2장은 2페이지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 쉬울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1, 2, 3, 4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시대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별로 출제가 돼요. 시대별로. 그런데 만약에 시대별이 아니고 갑자기 3번에 근현대사가 막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3번에 근현대사 나왔다.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이거든. 근데 시대별로 나오면 우리가 정리가 되죠. 뭡니까? 구석기, 신석기 나왔지? 그래. 그 다음에 고조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맹국가 나올 거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시대별이 아닐 때는 그냥 막 나오니까 머리가 헷갈려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첫 페이지 딱 보면 나와요. 시대별로 나왔구나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보자. 훑기야. 훑기, 훑어보기. 어떻게 훑어보냐? 자, 여러분들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래. 시험지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제 페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1번 할 때 1, 2, 3, 4번을 한번 훑어보세요. 우리는 중급이니까 자료가 보여요.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훑어볼 때 1, 2, 3, 4가 딱 나와요. 근데 2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료래. 그 대화가 나오는데 연고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부여죠. 그럼 여기에다 바로 그냥 부여라고 써놓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파식적 막 용이 나와가지고 막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신문왕 찾으란 얘기지. 신문왕이라고 해가지고 쫙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놀라실 겁니다. 와, 선생님 대단하시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거 다 알려줬을까?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알려만 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이걸로 다 끝납니다. 딱 보면 여기에서 이거 나오지 이게 만약에 빗살무늬 톡이 나왔어요. 뭐예요? 신석기지. 신이라고 써놓고 쫙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쫙. 그러면 이제 이 50번까지 있거든요. 문제 50번까지 딱 갔을 때 주제 파악이 다 되죠. 척 50번. 딱 다시 1번. 이렇게 50번까지 보고 이 1번으로 넘어가는 이 넘길 때 이 0.5초 사이에 그렇죠? 머릿속으로 싹 정리가 돼요. 이번 시험 해볼 만하다. 그렇죠? 왜요? 이거 다 썼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머릿속에 뭐가 흔적이 탁탁탁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봤다라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이제 풀어야죠. 근데 바보 같으신 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1번 다짜고짜 우와 하면서 쫙 절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2번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2번, 3번이 엄청 헷갈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헷갈리고 그러면 3번에서 그래 3번까지 했는데 1, 2, 3번이 헷갈려. 4, 5번은 아닌데 확실하게 1, 2, 3 이렇게 되잖아. 4번 풀기가 두려워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5, 6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른 속도로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훑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료 체크를 냈죠. 그럼 빠른 속도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 자, 1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빗살무늬 토기예요. 1, 2, 3, 4, 5 이렇게 했어. 근데 딱 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답 체크죠. 그냥 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고 나오고 하나는 정착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겠는 거지. 아니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정착생활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구석기인가 신석기인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죠. 아니야. X 쳐놓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체크하잖아요. 그럼 50번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20분 안에 끝납니다. 20분 안에 50분까지 싹 다 끝나요. 그렇죠. 이 노하우예요. 그래서 싹 다 끝나면 50번까지 싹 풀죠.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웬만한 거는 다 표기가 돼요. 중급 정도면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요. 웬만하면 2번, 웬만하면 4번 이렇게 다 체크가 돼요. 하나씩 다 체크가 돼서 답을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70% 정도는 여기서 끝납니다. 딱 끝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아까 못 푼 거 있잖아. 못 푼 거는 별표를 막 쳐놔야죠. 그렇죠? 여기 별표 쳐놓고 여기 별표 쳐놓고 이러면 별표가 몇 개 없어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풀었던 거 다시 봐냐? 아니죠.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계 보세요. 시계 딱 보면
엄청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고 여유 있죠. 그리고 내가 풀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어요? 30%니까 3, 5, 15, 15문제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로 체크를 다 했잖아요. 이거는 벌써 내 느낌에 어때요? 이렇게 빨리 풀었다는 거는 맞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풀 문제가 15문제예요. 지금 내가 몇 문제 맞췄어요? 35문제. 그러면 일단 35문제 불안하니까 30문제는 맞았다고 보자고. 그러면 보통 2점이죠. 2점. 그럼 뭐야? 4급 따놓은 거야. 그렇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쫙 가고 순서대로 가고 다시 가고 순서대로 가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파지 말라고 이번에도 넘어가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동그라미에다 별표에다가 하여튼 자기가 그냥 팍 써놔요. 이런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요거 했죠. 그러면 2번, 3번. 근데 아까는 빨리 봤잖아요. 안 보였어. 2번, 3번이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보여요? 벼구나, 벼. 에이, 그럼 청동기잖아. 이거네, 4번.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때 가서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풀잖아요? 그럼 몇 문제 나온 줄 알아요? 한 5문제 나옵니다. 벌써 45문제는 우리가 풀었어요. 그럼 한 5문제 남죠? 야, 이 5문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찍기를 알려드릴게요. 뜸을 들여야지, 뜸을. 알려드리지 마. 아까 그냥 말아버리니까. 끝낼까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 5문제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5문제 찍기. 여러분들 5문제 한번 찍어보자라는 거죠. 1번 해서 1, 2, 3, 4, 5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죠? 막 별표 무수히 돼 있고 동그라미 치고 A, X 돼 있고 아니 기분 나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한 2문제 정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2, 4. 나 4번 찍을래. 1번 찍을래. 2번, 3번. 이렇게 지금요, 될 것도 안 돼요. 이거 될 것도 안 돼. 자, 여기에서 2개죠. 근데 뭐가 많아요? 2번이 많지? 그럼 2번 찍어. 이렇게. 그쵸?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개 남았죠? 보지 마요. 4번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60%는 맞아요. 그러면 3문제가 맞는다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 제일 멍청하신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하나도 안 맞아요. 바보예요. 어차피 찍기로 했으면 그리고 이것도 내가 헷갈린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훨씬 더 찍기 정답률이 높아져요. 거기에서 이걸 찍는 거야. 무조건 1개는 걸리겠죠. 자, 여러분 찍기예요. 여러분들이 찍기면 시간 없으니까 에이 막 찍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찍자라는 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맞아가자고. 어차피 내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헷갈리는 건데 운에 맡겨요. 그러려면 많은 걸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못 맞아도 2개는 맞을 거야. 2개. 그럼 몇 점이요? 4점. 4점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3급을 따야 되는데, 3급을 따야 되는데, 68점 맞았어요. 죽겠는 거지. 70점. 2점 때문에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58점을 맞았어요. 미치겠는 거지. 자, 이렇게 찍으면 2점, 4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셨고요. 이 노하우든지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한 3일 전, 이틀 전부터는 꼭 3회 전 거, 바로 직전 시험, 만약에 내가 지금 40회 시험이다 그러면 3회 전, 40, 39, 38이죠. 이렇게 그 전에 3회차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2회차라도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 시험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오면 제 얼굴로 떠올리세요. 제 얼굴, 막 끔찍해. 제 얼굴을 떠올리시면 시험장에서 보다가
아니 그냥 내 얼굴 이게 딱 그림 그리듯이 사진 보듯이 보지 말고 연상을 하라고요. 그때 당시에 공부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그러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찍는 거죠. 있네!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떠올렸어도 되는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뭐가 민망해요? 여러분 한 점이라도 더 맞추고 합격을 하면 되죠. 그렇죠? 합격 꼭 하시고요. 저도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저도 고생했고 합격한 다음에 저는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안목 다 불태웠습니다. 창피해도 막 재밌게 하고 했으니까 꼭 합격하시면 합격 수기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합격이 제 강의의 힘입니다.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후배 그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합격 수기 보고 공부하신 분들 꽤 되죠? 이 힘이 되는 거거든.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합격하세요. 이 합격 안 하면 얼마나 열받는데, 이 지금 40시간을 공부했는데요. 열받죠? 꼭 합격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시험 때만 되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꼭 합격하시고요. 우리는 또 수기에서 대화합시다. 저는 또 수기 남겨주시면, 제 카페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전 끝내기 싫어. 그렇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